안녕하십니까. 박예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용인시는 점점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죠. 이제 나라는 좀 경기가 어려워서 새마을금고 뭐 부도 사태다 뭐 이런 난리도 났지만 어쨌든 용인시는 그 국가산업단지 삼성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걸로 인해서 나날이 좀 바쁩니다. 며칠 전에 그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도시급 산단 배후 도시 후보지 세 곳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가 그럼 배후 도시가 될 것인가 예측하는 유튜브 방송을 좀 몇 개 올리고 있어서 봤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용인시에서 발표한 것들이나 뭐 그동안 신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좀 섞어서 뭐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지를 이제 가장 알기 쉽게 보려면 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됩니다. 거의 5년에서 10년, 15년 단위로 이제 해놓는 것들인데 거의 한 70%, 80%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용인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관한 어떤 기본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두 개의 도심지가 있습니다. 행정 중심지가 있고 경제 중심지. 여기가 바로 이제 플랫폼 시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성역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용인시청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복의 문화 관광 복합밸리가 있고 양지 IC 쪽에 양지 첨단 유통 복합단지 이런 게 이제 부도심 기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원삼하고 배감의 도시형 농업 6차 산업 특화 육성단지 그리고 용인 테크노밸리라는 산단을 끼고 남사복합 자족 신도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에 이제 더 큰 덩어리인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화를 할 텐데 삼성 반도체 단지와 원삼 SK 하이닉스 요 두 개 때문에 아마 그림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후 도시를 만든다 하면 이 큰 프레임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만들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급으로 만들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전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도시 하나가 생기면 인구 10에서 15만, 뭐 20만까지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전철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철도 역사를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가 이렇게 포진되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아 그럼 용인도 철도 역사가 있는 곳에 신도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최근에 수서에서부터 그 광주 삼동까지 복선 전철을 한다는 그 소식이 있죠. 이 복선 전철 사업을 그 입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동까지 수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이 하려는 게 경강선을 이제 연장하는 거죠. 이 경강선을 연장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부터 용인이 많이 이제 구상한 안인데 삼동에서부터 이렇게 전대 운동장 그다음에 덕성 쪽까지 와서 안성으로 붙이는 요 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성도 경강선 연장하면 안성까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뜬 도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 봤더니 이제 안성으로 붙는 게 아니고 이동, 그러니까 천리역 하나 생기고요, 경강선. 이동역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사 쪽으로 해서 붙습니다. 남사역으로. 그러면 이제 안성 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남사 쪽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역이 있는 곳에 큰 신도시가 하나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군데 중에 한 곳은 남사 복합 신도시일 것이다. 그 대신 크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야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여기 뭐 방알이나 이 이동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신도시는 이제 어디쯤 있을 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요. 25년도부터 이제 폐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건축물들이 거의 없어서,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잘 곳이 생기려면 주변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걸 많이 지어야 되는데, 요쪽 이 원사마이시에서 나오는 이쪽 하길리하고 중능리 뭐 요쪽하고요. 그다음 요 밑에 중능리, 목신리, 그다음에 여기 원산 면사무소 안쪽에 또 고당리, 뭐 온촌리, 또 가재원리, 미평리, 사암리, 그리고 사암리 이쪽에 장리, 이쪽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 쪽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생긴 건데요. 그 용인시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이제 있는데, 기흥구 쪽하고 남동하고 원산면, 호곡 이렇게 세웠거든요.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은 어떨 때 세우냐면, 비시가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다. 결국은 난개발이 될 게 뻔한 곳에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이제 6m를 깔고 건축을 하십시오라고 약간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 대신 성장관리계획 이제 수립 지역에는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좀 올려주죠. 왜냐면 도로라는 기반 시설을 해줬으니까. 이제 기흥구 쪽은 워낙 개발이 많이 돼서 제가 보지 않고요. 남동 쪽을 한번 보시면 이 남동 쪽을 이렇게 묶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동 쪽에 그 김양장동하고 역북동 아래쪽에 있는 이게 남동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여기 천리 밑에까지 이렇게 V자 라인 45번 국도하고 42번 국도인가요? 여기 중간에 이제 걸쳐 있죠. 운합동은 이쪽에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이유는 여기가 난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밑에가 이제 남사이동 국가산업단지가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요 색깔의 의미는 이제 초록색은 산지 입지형이라고 하고 노란색은 주거 근생형, 그 다음에 보라색은 혼합형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산지 입지형은 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라는 뜻이고요. 공장 못 들어오고요. 주거 근생형은 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정도 질 수 있다는 거고, 공장 창고 안 되고요. 혼합형은 공장 창고는 됩니다. 근데 주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설정한 거 보면 뜻을 알겠죠? 이 보라색 쪽에는 공장 창고를 짓고, 이 그린 초록색 쪽은 전원주택만 짓고, 이 노란색은 단독주택을 지어라. 이 뜻이죠. 네, 원삼에는 이제 세 군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는데, 하길리 중릉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사마이시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이 지역이 중릉리, 독성리 이 지역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요 앞쪽에 있는 이 계획관리 부지 쪽이거든요. 여기 산지입지형,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밖에 못 짓고요. 요 보라색, 여기 공장 들어오라는 뜻이죠. 이 노란색이 굉장히 적죠. 자, 이쪽으로는 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중릉리 아래쪽에서 목신리 내려가는 쪽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보라색의 공장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주택 못 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 여기에만 이제 다가구 정도를 좀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원리, 고당리 이쪽 보시면 여기 면사무소 근처는 이제 다 수립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방안 수립이 안 됐고, 나머지 이제 원삼초등학교 있는 쪽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여기 주택 못 짓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못 짓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촌리 쪽, 이쪽은 조금 짓게 해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암리에서 좌항리까지도 다, 여기는 이제 다 노란색이네요. 주거형, 주거건설형. 여기는 다 이제 다가구 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못 들어가요. 여기에는 아파트는 당분간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17번국도 넘어가면 가능은 하죠. 배감 쪽이나. 그러면 여기 하이닉스 가까이 붙은 지역을 다 그렇게 묶었으면 여기는 나중에 이 하이닉스를 뺑 둘러서 여기가 신도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예측하는 신도시는 그 세종 포천고속도로에서 새로 이번에 동용인 IC가 이제 개통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치가 이제 열리는 이유는 용인국제물류단지 4.0에서 거대한 여기 물류창고가 생기죠. 그리고 이 물류창고 옆으로는 국지도 57호선도 여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도로 입지를 만든 이유는 물론 물류단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고림지구라고 새로 생기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 고림지구에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더 생긴다고 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IC 이쪽 오른편 쪽으로는 양지 IC가 있습니다. 지금 양지 IC 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양지 IC고 제가 요 보라색 점 찍어 놓은 게 동용인 IC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IC가 여기 생기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용인시청이 있는 시내 쪽을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지 사거리 쪽으로 갑니다. 최근에 이제 양지 사거리에서 평창 사거리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했죠. 결국 이 IC 때문에 그 세종 포천고속도로 때문에 아마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C를 통해서 이쪽 편이든 이쪽 편이든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주거 단지가 좀 형성된 곳이 여기 양지초등학교 주변이죠. 이쪽에 만약에 아래쪽이나 뭐 남곡리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주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있는 원산면에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요것은 아마 나중에 신도시로 바뀔 것 같고요. 당장은 이 원삼 하이닉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주거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곳은 양지 IC 쪽에 신도시를 하나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한 곳은 아까 제가 남사 쪽에 하나 신도시가 거대하게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역사가 생기니까. 그리고 제가 이 원산면에 신도시를 예측한 것도 이쪽에 평택 부발선에 원삼 SK 역사가 생긴다는 그런 그림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생길 때 이 나머지들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이쪽 부분이 남동 부분입니다. 남동하고 천리 쪽에 뭔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역삼지구나 삼가지구가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용인 구도심의 아래쪽 부분도 아마 하나 생기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궁극적인 이 반도체 산단을 위한 배후도시는 아니고요. 반도체 산단이 생기면 아주 산단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 산단에 붙은 쪽으로 될 거고,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양지나 아니면 이쪽 남동 쪽, 천리 쪽 이쪽에 조그만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예측일 뿐이고요. 보통 이렇게 신도시나 이제 거대한 개발 호재가 뜨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개발의 모든 핵심의 포인트는 그 개발을 이끌어가는 그 딱 한 단어 있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단지, 원삼 SK 단지 이렇게 그 포인트가 되는 곳에서 멀수록 개발 이익은 떨어집니다.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현명함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